네, 반갑습니다. 이번 4강까지 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합격 공부 가이드 알려드립니다. 자, 수능 최저편입니다. 최저를 우리가 맞추기만 하면 수시 우리 건데 최저를 못 맞춰서 이런 것들이 다 어디? N수생님들에게 다 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 수능 최저로가 있을 때는 뭐예요? 국수, 영탐, 그렇죠? 과목의 등급들의 합을 합쳐서 기준을 세웠죠. 수능에 이 정도는 맞춰야 우리 학교 올 수 있어 라고 하는 기준을 세웠어요. 왜? 내신을 잘 못 믿겠다. 똑같은 1등급이지만 수능 최저가 되는 1등급과 안 되는 1등급의 내신을 구분하겠다. 그래서 학업적인 부분이에요. 학업적인 부분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부분인데 왜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아주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들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중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듣는 학부모님들 잘 보시고 우리 아이 최저 어떻게 맞춰낼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가느냐? 자, 흐름을 한번 앞에도 봤지만 한번 더 볼게요. 자, 정시라고 해서 연도는 그렇게 안 중요해요. 흐름만 보세요. 자, 정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계고 아이들이 하기 힘들어요. 누가 하는 거다? N수생들이 주로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건 약간 빼놓고 그리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되지만 좀 빼놓고 자, 교과 그리고 종합 그리고 논술 세 가지가 우리 일반 계고 아이들이 주로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런 부분 내신, 최저, 면접 간단해요. 내신으로 1차를 뽑은 뒤에 최저로 떨어뜨린다. 면접으로 떨어뜨린다. 그러면 안 떨어지려면 따라합니다. 최저, 면접 이걸 잡아야 되겠죠. 당연히. 종합전형, 내신, 학생부, 자소서, 면접 많아 보이죠. 그래서 뭐다? 내신이 낮아도 붙을 수가 있다. 어떤 거? 본인의 진로가 명확하고 계열을 찾아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면 의미 있게 활동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논술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신이 낮은데 4에서 6등급으로 우리 어떡하지? 안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최저만 된다면 논술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키포인트는 최저가 되는 순간 쓸 게 너무 많다. 그리고 최저가 곧 정시다. 각각의 최저합이 정시다. 그래서 최저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흐름이 수능이 늘어나고 교과가 늘어나고 있죠. 즉 수능의 힘이 강해지고 있어요. 사실 이걸 떨어뜨리자, 절대평가하자라는 게 정부의 방향이었으나 탁 틀어졌어요. 틀어진 거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디? 맞춰줘야 되는데 정시 교과라고 하는 거는 따릅니다. 수능, 최저. 얘는 수능, 얘는 최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가 2019년 데이터지만 유의미한 자료예요. 자, 서울대 중요하진 않지만 서울대학교가 평가를 제대로 해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700명을 어디 정시에 뽑기로 했는데 200명 정도의 수시는 일반 계고 학생 거예요. 일반 계고 학생을 뽑아야 되는데 안 뽑아. 아니 못 뽑는다, 안 뽑는다? 200명을 넘겨버립니다. 자, 어디 고려대 600명 뽑는데 거의 240명을 수시에서 안 뽑고 못 뽑고 넘겨버립니다. 그 퍼센테이지가 2월 인원, 즉 수시에 뽑아야 되는데 뽑지 않고 정시로 넘겨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정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는데 왜? 정시로 뽑아도 대학들은 손해볼 게 없다. 왜? 이 아이들은 공부를 잘할 것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하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손해볼 게 없어요. 이 방송을 보는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학생 부모님들은 이걸 우리 애들 건데 왜 못 가져가냐? 수능, 최저, 미충족. 이걸 못 맞추니까 이건 많이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자,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보통 공부 시간의 모습이죠. 자, 위에 어디? 서울대를 가는 아주 독특한 특별한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죠. 자,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는 지금 이쯤에 있겠죠. 그렇죠? 안타깝게도 시험 공부 기간 때 엄청 많이 합니다. 서울대생과 차이가 없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평소 늘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워하실 게 없는 게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똑같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위안되는 말이에요. 우리 애만 안 하는 게 아니야. 전부 다 안 해요. 그래서 근데 애들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얘야, 넌 정상이란다 라는 얘기를 꼭 해서 진짜 정상이야. 근데 비밀이 뭐냐면 이 얘기 해주세요. 넌 정상인데 정상으로 살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한단다. 누군가가 너에게 시킨 일, 누군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을 늘 하면서 살 거야. 물론 그런 삶도 귀합니다. 그러나 주도성을 뺏긴다는 거죠. 주도성을 네가 갖고 싶니?
엄마 아빠 나 필요 없어 괜찮아. 그러면 그냥 지금부터 해도 돼. 근데 너가 뭔가 주도적으로 살고 싶다면 선택지를 주세요. 선택지를. 기억합니다 걔는. 그래서 조금만 비정상이 되는데 이렇게는 힘들고요. 근데 뭐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 그 방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 이 중에 상위권 아이들은 무슨 과목을 망쳐서 재수할까요? 상위권 아이들은 국어를 망칩니다. 국어를 망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어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이죠. 왜? 다른 과목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표가 나는데 국어는 해도 표가 나지 않고 안 해도 표가 안 나. 그러니까 많이 안 해. 근데 이걸 계속 모르면 되는데 언제 아느냐? 수능 전날 알게 됩니다. 국어는 어떡하지? 하자 그날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죠. 몇 교시에 시험 치죠? 국어가 1교시에 시험 칩니다. 앞불사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땀이 흥근 납니다. 제가 감독을 거의 매년 가는데 손을 덜덜덜 떨면서 이렇게 계속 뭔가 불안한 아이들은 상위권이 대부분이에요. 하위권 아이들은 분명히 표가 나요. 평온한 표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시다가 찍고 주무시거나 가시거나 하는데 여하튼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합니다. 국어는 쫄지 말자. 안 쫄아야 돼요. 안 쫀다는 말은 뭐냐면 해야 되는 건데 국어가 우리가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평소에는 막 만점이라고 만만 생각해. 근데 점수 매길 때 표정이 바뀝니다. 이거 뭐지? 답지 틀린 거 아니야? 이러다가 점수 발표가 나면 멘탈 붕괴 빠진 국어이기 때문에 국어는 포인트가 있어요. 쫄지 말자. 안 쫄기 위한 방법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자, 따라합니다. 국어는 자 읽고 요약하고 느낌점 쓰기. 다시 합니다. 국어는 읽고 요약하고 느낌점 쓰기를 하루에 2개 주면 잠자기 전에 꼭 하라고 하세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쪽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은 무슨 과목 때문에 재수할까요? 중위권 학생들. 맞습니다. 수학 때문에 재수를 하죠. 중위권 학생들. 그럼 가장 어려운 질문. 하위권 학생들은 무슨 과목을 망쳐서 재수할까요? 맞습니다. 전과목을 망칩니다. 전과목 망치고 하위권 학생 또 재수 잘 안 해. 그래서 국어와 수학을 유념하셔야 되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비밀이 있어요. 따릅니다. 수학은 포기하지 말자. 포기를 안 하면 수학의 포기자가 70%. 70% 포기자. 즉 포기만 안 하면 30%를 하는 순간 3에서 4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정말로 신의 한 수. 근데 많은 아이들이 정말로 빨리빨리 포기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분수 나오자 포기하고 중학교 때 또 사춘기가 와서 포기하고 고등학교 때 그냥 포기하고 고3 때 다 포기하니까 포기하고 포. 그래서 포기만 안 해도 30%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수학은 따릅니다. 수학은 기출. 기출을 야무지게 푸시면 되는데 4점은 포기자들이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3번, 4번 찍고 2점짜리, 3점짜리 중에 끝까지 자지 않고 풀면 제가 장담하는데 4가 나옵니다. 4가 얼마나 위력이 큰지 고3 9월 달에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영어 절대평가가 또 기회죠. 90점 이상 1등급 그리고 80점 이상 2등급. 왜 의미가 있냐면 쉽게 냈을 때, 조금 쉽게 냈을 때는 무려 12%가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다. 자, 감이 안 오죠? 4%가 1등급 받아요. 4%가. 11%가 2등급인데 자, 어디? 12%까지, 즉 2등급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조류의 기회를 한 거죠. 지금 몇 프로? 7.8, 8.2% 정도가 1등을 받습니다. 그래서 해볼만 하다. 아니,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저를 맞추시면서 가고 한국사 즐겁게 하시면 되겠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기쁜 소식 뭐냐면 자, 이런 문항들이 있는데 거의 듣기 문항은 100%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시면 자, require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arative committee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게 연계 문제, 이게 이제 수능의 본 문제, require large and loosely structured comparative committee 같다 다르다? 같다. 즉 연계 문항들이 여러분들을 구제해 줄 것이다. 이런 문항들 맞추고 스크립트 하면은 이것도 해볼만 하다.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디? 영어는 단어, 구문, 듣기 3가지만 기초만 돼 있으면 돼. 그리고 EBS에 들어가면 941생이라는 또 강좌가 있거든요. 9강밖에 안 돼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크 앱, 청크 영어라고 안드로이드에 또 개발한 앱이 있어요. 무료입니다. 그래서 8개 다운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영어의 감들이 쑥쑥 올라가니까 찾으시면 됩니다. 자, 한국사 즐겁게 하시고 사탕가탕 뭘 택해야 되는지 모르시겠죠? 자, 의대, 공대 쪽 하는 친구들은 과학 2개를 택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사회 두 개를 하든 사회과학을 하든 과학 두 개를 하든 상관없다. 근데 뭐 중요한 건 뭐다? 과학 쪽으로 가는 친구들, 의생명, 공대 쪽 하는 친구들은 과학 두 개를 택하는 게 중요하다. 왜? 또 택해야 되거든요. 고민할 건 크게 없다. 제2외국어까지 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분야의 공부 연구 혹은 공부에 대한 상담 그리고 강의 요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달려가고 언제든 연락받고 언제든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잘 안 받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주시면 제가 회신을 꼭 할 테니 연락하시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